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 영상 리뷰해 달라는 거 요청받고 찍었다가 주짓수 스파링의 마음가짐, 뭐 복싱 스파링의 마음가짐 이런 영상이 아예 찍혀버려서 너무 길게 제가 설명해서 이제 그건 따로 올려드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유튜브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실제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게 막 잔소리 비슷하게 돼요. 꼰대들의 잔소리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 수련할 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몸으로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뭐 어쨌든 여기 이제 도금류 상황이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영춘권 마스터야. 영춘권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전통 무술에서는 원래 맨손 무술 개념이 없습니다. 도금류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당연히 도금류가 베이스예요. 도금류가 없는 상황, 특이한 상황일 때 내가 도금류를 수련하던 그 형태에서 맨손 형태가 나오는 거지, 맨손, 영춘권은 맨손 무술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춘권도 당연히 무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참터라고 하나요? 이게 짧은 이제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팔참터 맞아요. 저는 영춘권 안 해봐서. 어쨌든 한 요 정도 길이의 이제 도죠, 도. 나이프보다는 길고, 근데 이제 우리 칼리에서 쓰는 어떤 한 70cm 정도 되는 한손건 개념까지는 아니고 한 30cm, 40cm 되려나?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팔뚝 요 정도까지 오는 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찌르고 벨 수 있는 거. 이 양반이 이제 어느 신지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중국의 어느 시에 갔는데 거기 이제 무술 문파가 막 밀어내려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가, 이렇게 뭔가 1대1처럼 결투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골목길에서 시작을 해요. 왜? 자기는 칼이 짧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보고, 야, 이거 고증이 잘 됐는데 이 무술 액션 감독님이 뭔가 좀 아는 분인가 하면서 설레이면서 봤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되게 실망했던 영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영춘권 마스터예요, 이분이. 그럼 이제 문파에서 긴 장병기죠. 긴 장병기를 든 사람이 딱 막아요.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상대방들은 전부 다 날이 긴 거예요, 맞죠? 창이나 아니면 대검이나 뭐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한 방에 끝나버리죠. 이거는 분석할 가치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장병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어이가 없는지. 기세에서 이미 밀렸어. 이제 위평당당하게 딱 누가 오죠. 오는데 한손검이에요. 맞죠? 한손검. 한손검이라면 이 정도 골목길 안에서도 절대 불리하지 않거든요. 어디가 지금 문제였는지 파악이 되세요? 어디가? 자, 한손검이라 할지라도 이걸 방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골목길이었잖아, 이렇게. 맞죠? 상대방은 나보다 길이가 짧아요. 근데 나는 한손검이야. 상대방은 나이프보다 조금 더 긴 양손검을 들고 있어요. 양손검이 아니라 이제 양손에 들고 있지. 어쨌든 상대방은 무기가 길이가 더 짧으니까 이렇게 골목길 안에서는 나보다는 더 유리해요. 근데 나도 불리하진 않아. 왜냐면 한손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됐냐면, 마지막 순간에 제압당할 때 이제 짧은 팔참도라 해야 되나? 나이프 정도의 짧은 크기를 든 주인공을 한손검인 사람이 처음에 이쪽에서 접근했다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벽을 등지니까 여기서 바로 벨려고 들어갔잖아요. 벨려고 들어가는데, 한손검이라면 내가 원간에서 빼서
팔을 뻗어가지고 이제 이 베는 형태가 들어갔을 때 사실은 지금 제가 영화상으로 봐서 정확하게 지금 그 골목길의 폭이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상대방이 써 있는 가닥거리를 봤을 때는 이 사람도 한손검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 거리에서 휘둘렀어야 돼요. 근데 요 정도 거리에서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자기 간압도 아닌 데서 휘두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자들이나 이렇게 해요. 초보자들이나. 그럼 이게 못 켜요. 이 전술이. 내가 짧은 칼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나이프를 들었다 칩시다. 나이프를 들고 벽을 등졌어. 그리고 저쪽도 벽이야. 그래서 애초에 한손검을 든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 서로 마주보는 대칭 형태로 안 써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는 날붙이가 짧은 사람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는 상황도 안 설 뿐더러 그 애초에 이제 이게 대각선에서 접근하다가 이 사람이 벽 쪽으로 빠지면 나도 같이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 대각선에 서야 돼요.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에 서는 게 거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서 치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이프 든 사람이 흘리면서 벽 쪽으로 가니까 내가 같이 이 좁은 벽에서 이렇게 마주 보잖아. 그러면 일단 내가 극도로 불리하지만 어쨌든 한손검이기 때문에 휘두른다면 벽에 나도 최대한 벽 쪽에 붙어서 만약에 휘둘러 이게 이 설정 자체가 무리한 거지만 근데 보면은 골목길 중간쯤에 서서 휘두르다가 나이프에 막혀가지고 칼이 이제 블럭 당하고 이제 패링 당하면서 이제 뺏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한손검의 달인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마주 보면서 벽을 등지고도 서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게 뭐 어떻게 이제 뭐 실수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한손검의 유효 베는 거리라면 이쪽 끝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간압이 나이프 간압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짧은 상대방의 간압 안에 들어와서 무리하게 휘두르다가 뺏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봐봐, 이게 지금 이 폭이 이렇게 좁잖아.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쪽에 섰을 때 내가 이쪽에 나도 벽에 최대한 등지고 벨려고 해야지. 봐봐. 했어.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이 사람 벽에 등지고 있는데 갑자기 봐봐. 위치가 달라졌죠. 아까 대각선 사선에 서가 있다가 다시 공격할 때 갑자기 이쪽으로 왔죠. 근데 여기 서 있잖아. 지금 골목길에 3분의 2 지점 거의 반 지점에 서 있다가 배다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건 막힐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거는 한손검 간압의 거리가 아니라 이 상대방 이 길이의 간압 거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보면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한 사람, 이 상대방은 한손건이고 나는 이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길이에 이제 나이프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원래 이제 단검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검도할 때도 이제 그 소도가 있거든요. 소도가 지금 이 정도 길이에요. 사실은 요 사람이 들고 있는 이게 소도 길이 정도인데 이제 한손검을 내가 소도로 막을 때는 내가 이제 풀어 나갈 때는 내가 양손에 그걸 들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칼에 홈이 있잖아요. 홈이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칼이 들어올 때 틀어서 이 홈 안에 가두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한손검의 이 지금 문파의 대포에서 온 달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좁은 골목길 안에서도 자신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쪽에 어쩔 수 없이 벽에 서게 된다면 최대한 끝쪽에서 휘두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대각선상에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해야 돼요. 대각선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상체만 노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체로 가듯이 하다가 하체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상 이 사람이 한손검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그렇게 상하위로 공격이 들어올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어쨌든 수싸움이고 심리싸움이니까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뭐 다양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소금을 들고 있는 짝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대각선을 점하고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 공격을 유기적으로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부러 내가 다리를 하나 주는 척 해야 돼요. 심리싸움이랬잖아 일종의. 그럼 내가 지금 양쪽에
양손에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계속 연속 공격을 하다가 아마 하체를 메인으로 공격으로 와서 하체가 베어서 내가 당황하는 순간 상체를 베려고 할 거거든. 한손검에 이제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막으면서 호둥지둥 하는 모습을 일부러 허점을 보이면서 하체 쪽을 먼저 틈을 일부러 준 다음에 하체가 들어올 때 뒷발로 빠지면서 하나 던지고 그러면 이 사람 맞거든요. 본능적으로 하체 가다가 이제 공격이 이제 타켓을 놓치고 상부에서 이제 짧은 검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이 아마 막아서 패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블록을 한 다음에 흘려주려고 할 거거든. 그때 안으로 이제 요 홈 안에 끼워야 돼요. 이거는 몸을 던져서, 날이 짧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싸움이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개 방식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손검 든 사람이 자기 간압도 아닌 원래 대각선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간압거리에서 무리하게 휘두르다가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이거는. 애초에.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똑같은 무기의 형태가 나와요. 똑같은 형태예요. 지금 이 파지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자, 이게 우리가 안쪽으로 숨기는 형태라는 거, 내가 이제 파칼로 진 형태거든, 일종의. 파칼로 진 형태라면 둘 다 파칼로 줘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 맨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종류의 무기를 든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나하고 길이는 같은데 베는데 더 특화된 도 형태를 이제 점검 형태로 두 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둘 다 파칼 형태로 들고 있으면 내가 수에서 밀려나요. 그러니까 연타 공격이 들어갔을 때 서로 교전이라면 수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한번 보세요. 같이. 아니네. 옛날 시대에는 낭만이 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한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결투 상황이니까. 저도 오랜만에 봐서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이제 저렇게 하는, 서로 이제, 저렇게 실력 겨뤄보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쪽이 교착 상태 됐고, 위에서 막죠. 사실은 이 정도 간압거리고, 한쪽이 밑에가 교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착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는 저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머리 받음이나 아니면 다리를 걸어가지고 같이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소드 레슬링 상황으로 전개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저 시대 때 저 사람들이 스탠딩 상황에서 이제 서로 합을 겨루는 거, 그 다음에 다리로 하단을 차는 게 금기시되는 그런 풍토가 있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가 논평할 만한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상황이라면 당연히 짧은 건끼리 이렇게 하나가 얽혀매고 그 다음에 또 파칼로 진 게 파칼끼리 얽혀매지면 당연히 그때는 제일 중요한 공격 무기인 머리로 받든지 아니면 다리로 차든지 아니면 같이 몸받음을 해서 그라운드 상황으로 끌고 가야 돼요. 저렇게 서서 당하진 않죠. 근데 모르죠. 이제 그러한 암묵적인 룰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요거는 제가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장변기가 안 나오네요. 장변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장변기가 안 나오는구나.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건 뭐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자전거가 등장해서 황당해서 넘어갔는데 한번 봅시다. 자전거 든 사람은 뭘 들고 온 거죠?
창인가? 아, 창이구나. 창이죠. 이제 좁은 골목길이니까 짧게 잡은 것 같아요. 아마 짧게 잡은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저런 무기들을 짧게 잡으면 밑에서 위로 올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이제 도처럼 짧은 형태로 날붙이로 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잡고 뒤에 손을 앞손을 느슨하게 잡고 뒷손으로 밀어서 찌름도 되고 다양하거든요. 자세는 좋아요. 이게 저 골목길 안에 적합한 자세예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꼬아서 쓰지는 않은데 뭐 모르겠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밑에서 하단 하죠. 아, 그래서 밑에서 하단 치고 위에서 내려 치고, 사실은 이거 전부 다 페이크고 한 손 검으로 베려고.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초에 이 사람이 생각을 잘못했던 게, 이 사람이 짧은 칼을 든 사람이 달인이잖아, 지금. 달인인데 내가 지금 이 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거리를, 이점을 살려야 되는데, 좁은 골목길이라 생각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전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수싸움에서 밀린 거고, 요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전개될 만은 해요. 이건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장병길 든 사람이 저렇게는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예. 이제 상대방이 발이 불편하니까 같이 가주나? 아, 신사다, 그죠? 그렇죠. 요거는 맞게 진행된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가 불편하니까 앞쪽을 공격하듯이 하면서 측면으로 빠지잖아요. 측면으로 빠지면서 이제 합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원래 이 자세는 상체가 베는 형태로 들어가면, 이 자세는 뒤에 자세는 찌름 용도거든요. 찌름 용도인데 그렇게 안 한 게 조금 이상하고, 요거는 저는 전개가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간에 뭔가 낭만 있게 진행하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제 대건물 든 사람, 대검 저게 모르겠어요. 이제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그렇겠지 모르겠는데, 저게 지금 만약에 저 당시에 재련법으로 저만한 크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저게 실제로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kg에서 8kg 가까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저기 저만한 큰 태도라고 하는데, 그거 수련하신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거라서 저도 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런 큰 태도는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이 지금 아마 좁은 골목길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날붙이로 미는 형태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거리상의 이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날붙이로 밀어붙이는 형태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짧은 소금을 든 사람 간압한테 유리하게 줘버리는데, 그렇게 안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저거는, 저런 큰 태도는 메고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 다. 어깨에서 맨 다음에 이걸 들어서 원심력으로 휘두르거든. 그러면 이게 뭐하고 같냐면 롤러코스터 있죠. 롤러코스터 위에까지
위에까지 올리는 데는 이제 동력을 써요. 그 다음에는 자유 낙하 에너지로 동력 없이 떨어지는 에너지로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 무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무기술도 내가 처음에 크고 무거운 무기는 내가 이걸 힘으로 휘두를 수는 없어요. 그럼 관절 다 빠져. 그러니까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유 낙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태도를 짧게 메고 있다가 안으로 감듯이 베요. 그럼 지금 이게 골목이 좁은 데잖아.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도 각도까지는 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면 아니면 측면이든 내가 일단은 감아서 이제 떨어뜨리면 이 무게 에너지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공간이 비거든요. 그때 짧은 칼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접근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큰 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술 방법은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빼서 이거를 다시 위에서 원을 또 그려요.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병기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유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속 원심력으로 원을 계속 그려야 돼요. 원심력으로 원을 계속 그려서 이제 짧은 병기를 가진 사람들을 접근을 막아버리고 거리상의 이점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렇게 뽀동뽀동하게 서 있지도 않고 최대한 자세를 낮춘 다음에 이제 스프링처럼 몸을 튕겨서 휘두른 다음에 그거를 감아서 또 휘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감아서 다시 매서 다시 원으로 공격할 때 그때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거니까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이쪽에 보호구를 착용해요. 머리든 아니면 어깨든 이쪽에. 그래서 짧은 검을 든 사람이 이제 내가 내려서 다시 올려뵐 때 빈틈에 빠르게 접근할 때 머리 박치기라든지 어깨 고로 박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몸받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칼에 찔렸을 때 데미지가 최대한 적은 쪽으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손잡이를 이용해서 내가 그 다음 연속 배는 공격인 것처럼 하면서 내려왔을 때 손잡이 부분으로 가격한다든지 몸으로 일단 충격을 먼저 준 다음에 막은 다음에 블럭을 한 다음에 충격을 준다든지 손잡이 뒷부분으로 충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회전해서 몸으로 먼저 막고 블럭을 한 다음에 이 칼로 아까 지금 방금 전개했듯이 앞으로 내세우면서 전면 날로 밀어서 썰듯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전개되지 처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날 붙이러 그냥 저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지 않아요.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걸 듣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 감탄하고 이제 좋은 무기구나. 무기를 또 주네. 낭만이 있던 시대다, 그죠? 보세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전개 방식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되고 손잡이가 짧죠. 저렇게 안 돼요. 손잡이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손으로 잡고 양손 간격을 띄워서 원심력으로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된다고. 저렇게 전개가 안 된다고요. 저는 애초에 불리하게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한손검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간압으로 줘가지고 막혔듯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영화의 액션은 안 좋아요. 전혀 안 좋고 도검류 제가 볼 때는 교전 경험이나 스파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액션을. 그러니까 강문파에서 최소한 저러한 도검류의 이제 운용 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요체도 모르고 자문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자문을 받았다 해도 그쪽에서 엉터리로 배웠거나 어쨌든 액션 이게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도검류 액션 중에 제일 최악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제대로 된 구현은 안 됐다. 그래서 뭔가 영화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되게 면장면이다. 너무 멋져요. 뭔가 정말 이렇게 도검류의 흉흉함이 잘 드러나면서 액션의 합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인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전개된 방식이에요. 저는 이거 제가 예전에 처음에 보다가 이렇게 졸다가 보고 하다가 이제 안 봤거든요. 안 보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한번 해달라 해서 리뷰 요청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보다가 너무 지루해서 절대 저렇게 전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검류 분야에는 실제 스파링으로 구현한 거는 대한검도의 검도하고 펜싱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칼리도 이제 스포츠화 한다고 이제 본인들끼리 장비 개발해서 지금 이제 막 스파링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공방의 이치가 당겨서 진행되는 형태로까지는 아직은 발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유파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워낙 유파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맞춘 형태가 교육이 거의 주다 보니까 아직은 안 되고, 저도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저희 이제 수련 모임에 제가 이제 칼리 이 기본 기법들 안에서 거의 한 70%는 걷어내고 스파링상 구현 가능한 것만 추려내 가지고 진행해도 뭔가 지금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저희 가족 수련 모임처럼 만들려고 이제 이거를 진행했던 거니까, 처음에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이제 펜싱 형태, 한 손 검은 펜싱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대1 교전 상황이라면. 난전이라면 그런 형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칼리의 푸더크나 칼리에서 나오는 기법들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중세 그 시대 때 검술, 그러니까 총기가 등장해서 한 손 검 위주로, 그러니까 이제 펜싱과 지금 현재 펜싱과 같은 형태는 총기류가 등장하면서 검이 그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 딸아이나 집사람은 이제 펜싱을 하면서 중세 그 한손검 사보레 있잖아요. 한손검 형태의 이제 전통 무술 기법하고 이제 칼리의 무술 기법을 좀 믹싱해서, 이제 진검 이합은 그 형태 따로 하면서 펜싱은 펜싱대로 하는 사보레 형태, 이제 사보레를 하든지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는. 물론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서는 이제 보호 장비 착용하고 제가 추려낸 기술 위주로 스파링 하려고 지금 장비를 계속 맞추고는 있는데, 그 제가 중세 유럽 쪽에 이제 검술을 다 복원단체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계속 전수되고 이렇게 연결된 문파는 못 봤어요. 아직은. 제가 대한검도의 검도 10년차, 7년차에서 8년차 넘어갈 때, 근데 10년차 다가설 때쯤부터 이제 이 전 세계 도검류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을 때는 없어요.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무해도 보통지를 복원한 단체들처럼 뭐 비전문가들이 그 책을 보고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책의 어떤 기법들을 차용해서 본인들 원래 하고 있던 거에 이제 좀 덧붙이든지, 뭐 그런 형태 말고는 못 본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폴란드 쪽에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면서 이제, 그것도 복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복원이에요. 제가 직접 뭐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원래 본인들 선조부터 연결되어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제가 뭔가 할 말은 없는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원래 또 펜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재현해 놓은 기술 체계가 되게 실용적이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하고 기술을 믹싱해서, 저희는 이제 가족 수련 모임에 주짓수하고 펜싱을 하면서 그 진검 이합 부분은 칼리 안에 이제 기술 체계랑 그쪽을 믹싱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도검류는 스파링으로 제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장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무기의 형태에 따라서 재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보건단체들의 어떤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이 도검류의 기본적인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복원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이치에 이합에 맞지 않게끔 자기들끼리 스파링 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뭐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국내 관련해서 논평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국내 관련된 채는 제가 같은 한국 사람인데 논평을 해버리면 그분들 뭐 사업성에 지장도 있고 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자제하니까 뭐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저희 쪽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려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액션이 도금류 스파링 교전 측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 아마 자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했고 근데 저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액션이 리얼리티가 있어요. 너무 진짜 현실 같아요. 이러면 그건 진짜 잘 만든 거죠. 왜냐하면 영화는 현실이 아니니까 어쨌든 맞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도금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든지 해당 무기의 이점을 살리는 형태로 액션이 전혀 안 만들어졌어요. 네. 저는 최하점을 줍니다. 제가 기준점에서는 저 액션의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상입니다.